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가 있어. 그 열 에너지에 대해서 언제 출입하고 또 무슨 열이 출입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갑시다. 자,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그리고 분자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의 출입이라는 단원인데 봅시다. 아까 봤던 그림이죠. 전에 위에 있는 거 수증기, 왼쪽에는 얼음, 오른쪽에는 물이야. 자, 상태를 써보면 수증기는 기체, 고체, 액체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래서 상태 변화를 보면요,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거 뭐라 불러? 융해. 그러면 융해할 때 출입하는 열, 우리가 열을 보니까 융해할 때 출입하는 열을 뭐라 불러? 융해열. 그래서 융해열이라고 쓸 수 있고, 액체 고체 되는 건 응고열, 그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되는 건 기화열, 기체가 액체되는 건 액화니까 액화열, 그 다음에 고체 기체되는 건 고기 승화열, 기체 고체되는 것도 승화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체보다 액체가 좀 더 활발하죠. 액체보다 기체가 더 활발하지. 그래서 활발한 쪽으로 그럴수록 열을 흡수하는 거야. 즉 고체가 액체되는 거 융해열 흡수, 액체 기체되는 거 기화열 흡수, 고기 승화열 흡수,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반대는 액화열 방출, 응고열 방출, 기고 승화열 방출. 열 흡수는 빨간색으로. 그럼 열을 흡수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 열을 방출하면 분자 운동이 둔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프와 열의 출입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고체 상태였는데 액체 상태로 됐어. 고체일 때랑 액체일 때를 보면요, 한 가지 물질의 상태로 됐을 때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랑 온도가 일정한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고체 물질을 가열했더니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고체만 있을 때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액체만 있을 때는 올라가지만 요 가운데 부분,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부분, 자, 무슨 상태 변화? 융해가 일어나는 동안엔 우리가 공급해준 열이 상태 변화할 때 쓰기 때문에 고체에서 액체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종전하는 상태에서는 수평원 구간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고체가 액체되는 건 열을 흡수하는데 융해열을 흡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액체가 반대로 고체로 냉각될 때는 액체가 고체로 될 때는 둔해지는 거지. 그때 응고죠. 그러니까 응고열 방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참고로 고체가 액체되는 요 수평원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부르냐면, 고체 얼음 같은 거 볼까? 얼음이 물로 녹는다. 얼음이 물로 녹으니까 녹는 점이라고 설명을 해. 할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봅시다. 이번에 액체가 기체로 되고 있어. 액체 하나만 있을 때는, 한 가지 상태만 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해지고, 두 가지 상태 다 있지? 액체 기체 다 있는 동안 일정해지고, 기체로 완전히 변하고 나면 기체 하나만 남으니까 온도가 올라가. 항상 기억하세요. 한 가지 상태만 있을 때 온도가 올라가고요, 두 가지 상태가 변할 때 그때는 온도가 일정하다. 자, 그럼 이번엔 액체가 기체되니까 기화열 흡수 되겠지?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되는 건 액화열 방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하나 정리하고 갑니다. 수평원 구간이 나타난다고. 어디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수평원 구간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무슨 점? 무슨 온도? 녹는 점. 자, 여긴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그쵸? 끓는 점 될까? 자, 수평원 구간이 나타나는 이유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수평원 구간이 나타나는 이유는 출입한 열이 상태 변화에 이용되기 때문에, 또는 분자가 촘촘했다가 넓어지는 거지, 조금. 그 다음에 액체 상태도 조금 넓어졌다가 많이 넓어지는 거잖아. 즉 분자가 잡아주는 힘, 인력을 끊는 데 사용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출입한 열이 상태 변화에 이용, 또는 출입한 열이 분자 간의 인력을 끊거나 잇는 데 이용된다. 되겠죠? 자, 이번엔 여러가지 상태 변화의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예에서 어떤 열이 출입하는지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여러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죠. 자, 설명을 보니까 이글루에다 물을 뿌린대. 이글루에 물을 뿌리면 이글루가 있는 건 추운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얼 거라고. 물이 얼면서 응고죠. 응고열을 흡수 방출하게 되니까 그 열 때문에 따뜻해진다라는 거고, 냉해, 현재 지금 냉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렌지가 꽁꽁 얼어 있는 게 보이지. 그래서 오렌지에다가 이렇게 얼기 전에
물을 뿌려줌으로써 물이 얼면서 응고열 방출된다고 금방 했지. 응고열이 방출되면 그 열에 의해서 얼지 않게 되는 응고열 방출. 빨래 말리기, 빨래 말릴 때 기화죠? 기화열, 흡수 방출. 기화열 흡수. 자, 그 다음 소독용 알코올, 소독용 알코올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르면 시원해져. 기화되죠? 기화열 흡수. 자, 라디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뭐냐면 스팀 난방이라고 해서 여기에 수증기가 어떻게 되면서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수증기가 물로 변한다. 액화지. 액화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지. 그럼 따뜻해집니다. 자, 나프탈렌 승화하는 물질이지. 나프탈렌 승화하게 되니까 이번엔 승화열 흡수 됐죠. 고드름이 녹는데 고드름이 녹는 건 고드름이 녹을 때야. 녹을 때니까 얼음이 물로 변해. 얼음이 물로 변해. 얼음이 물로 변하려면 융해열 흡수 되겠어? 자, 냉장고 원리가 나오는데 음식물이 어디에 있냐면 이 냉장실 안에 들어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기계가 있는데 두 가지 기계가 뭐가 있냐 하면 응축기라는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 증발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응축기라는 건 어디에 있냐면 냉장고 뒤편에 있어요. 그리고 증발기는 냉장고 안쪽 벽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 냉장실 안쪽 벽을 지나가는 증발기 말고요. 응축기가 어디 있냐 하면 여러분들 냉장고를 만져보면 냉장고 뒷부분이 좀 따끈따끈한 걸 느낄 수 있어. 또는 이제 예전 냉장고 같은 경우 뒷부분이 되게 뜨겁거든요. 코일이 밖에 나와 있어서. 자, 그러면 응축기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응축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길 지나가던 이 냉매 고압의 기체 상태로 오던 냉매가 응축기를 지나서 액체로 변해. 그럼 기체가 액체로 변하니까 기체가 액체된다. 액화열 방출. 그래서 뒤가 뜨겁고요. 그럼 여기서 액체를 왜 만들었느냐? 이 액체가 증발기를 지나면서 증발, 기화한다는 얘기잖아. 액체가 기화하게 되니까 기화열 흡수죠. 흡수. 기화열을 흡수해가 어디서? 음식물한테서 열을 뺏어가 버린다고. 그럼 음식물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지. 알겠죠? 냉장고의 원리는 응축기와 증발기 기억해 두시고 증발기 때문에 시원해진다 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 변화 그림이 옆에 나왔죠? 봅시다. 고체가 액체로 되는데 고체 액체될 때 출입하는 열 무슨 열? 그렇지, 융해열 흡수 방출 흡수. 잘했어요. 여기는 액체 기체. 그렇지, 기화열 흡수. 그럼 고체 기체 고기 승화열 흡수. 맞죠? 자, 그럼 방출하는 것도 보자. 액체 고체에 뭐라고 불러? 응고. 그러니까 응고열 방출. 그리고 액체가 기체되는 거 뭐라고 불러? 이거 잘못했네. 기체가 액체되는 거 뭐라고 불러? 액화열 방출. 기고 승화. 그죠? 그러니까 승화열 방출 이렇게 됐었어. 그래서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 흡수하는 거고 분자운동이 둔해지는 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였지. 그죠? 기억합니까? 자, 괜찮아요. 자, 온도 보자. 온도는 온도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는 거 볼 건데 항상 온도가 변하는 구간,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구간은 어디? 여기랑 이렇게 온도 올라가는 구간은 물질 상태가 몇 가지 있다? 한 가지 있다. 그지? 무슨 상태? 여기는 고체, 여기는 액체, 여기는 기체. 우리 문제풀이 하다 보면 많이 나올 건데요. 문제풀이 하다 보면 처음에 고체로 시작했는지 액체로 시작했는지를 반드시 봐둬야 됩니다. 자, 여기 계속 보자.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여기 요 수평한 구간은 어떤 거지? 고체가 뭐로 변하는 거? 액체로 변하는 거. 액체 기체 변하는 여기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따라서 이렇게 수평한 구간에서는 항상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되겠죠? 자, 상태 변화 좀 볼까요? 고체 액체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 융해. 그죠? 융해열 흡수. 여기는 기화열 흡수. 반대로 될 때는요. 여기는 액화열 방출. 여기는 응고열 방출. 되죠?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
고체가 액체되는 온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고체가 액체로 녹아. 그러니까 녹는 점. 자, 근데 만약에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건 뭐라고 불러? 액체가 고체로 물이 얼음처럼 어는 점 되겠지. 근데 순수한 물질은 녹는 점 어는 점이 같다고 배웠어.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되거나 또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것도 뭐라고 부른다? 끓는 점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은 항상 수평하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 하나 있었어. 왜 수평한 구가 나타난다?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였어? 가해준열이 어디에다 써서? 상태 변화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뭘 배웠냐면 냉장고 배웠습니다. 냉장고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 있었어? 증발기. 그지? 증발기 있었고 또 하나 뭐 있었어? 냉장고 뒷부분 응축기. 그죠? 그래서 증발기와 응축기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증발이라는 건 기화지, 기화. 그럼 여기는 증발기에서는 무슨 상태가? 액체가 기체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이쪽에서는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고. 즉 냉장고 내부에는 증발기. 그 다음에 냉장고 외부에서는 뭐가 뭐로 변하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니까 무슨 열? 액화열 방출. 그러니까 냉장고 뒷부분이 뜨끈뜨끈하지. 그래서 외부에는 응축기 그랬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볼 때요, 선생님이 해놓던 그 앞에 부분 내용에서 보면 이 상태 변화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는 얘가 나와. 그 얘가 시험에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복해서 학습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